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아쉽게 됐죠. AC 밀란이 언더로 끝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한 조합만 갔는데 라요 무랑 핸디물을 섞어 갔어야 했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차피 뭐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리고 오늘 일단 분석은 끝내고 왔습니다. 뭐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당분간은 분석을 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 목 상태가 좋지 않고 목이 상태가 안 좋다기보다는 기침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계속 마이크 끄기도 하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음, 부득이하게 기침하는 상황이 이제 마이크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18경기. 내일이 33경기인가? 그래서 오늘 분석하다가 원래 아프리카 네이션스는 좀 뺐었는데 그냥 하는 김에 2경기밖에 안 돼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8경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어제는 방송 키기 전에 이제 조합도 다 보내고 뭐 유튜브 업로드 어차피 방송 끝나서 하는 거니까 뭐 구독자 게시판도 올렸는데 역시 패턴대로 안 하다 보니 물론 이제 적중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미적중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하던 패턴대로 해야 되는데 패턴을 무시하고 했더니 역시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방송 끝나고 조합 보내고 구독자 게시판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최대한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기침이 계속 나서 내일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진짜 아예 간추려서 메모장에 적어야 될 수도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코모 우디네세. 코모 승 봅니다. 왜냐면 코모가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이 우디네세가 상대하기에는 조금 빡셉니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보니까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아요. 지금 4승 3무 3실점으로 최소 실점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랭킹도 당연히 더 높고 득실도 더 좋기 때문에 코모 마엔까지 보겠습니다. 배당은 마엔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코모가 이제 마엔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디네세가 최근에 원정에서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에스턴 노팅엄도 에스턴이 지난번 이제 어, 지긴 했잖아요. 결국 그 아스널한테 이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끊겼는데 그래도 노팅엄이 지난번 홈에서 무득점도 했고 이것도 코모랑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타하고 발렌시아는 오늘도 딱
9경기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이 셀타비고 승무를 보는 건 홈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승을 못 보냐면 배당이 별로예요. 왜냐면 1.8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발렌시아가 최근에 이제 무가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원정 성적이 안 좋은 발렌시아긴 하지만 셀타도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최근 AT전 한 골차 진 거 말고는 패배가 없어서 셀타도 지금 3경기 무패긴 한데 홈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원정이 훨씬 좋지. 그래서 배당 대비 승은 별로고 굳이 억지로 간다면 무승부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제노아는 배당이 더 낮습니다. 원정으로 빠질 정도는 아닌데 피사가 최근에 이제 승리가 없긴 하지만 원정에서 물을 잘 캐거든요. 특히 칼리알리, 사스올로, 토리노, AC밀란은 다 이제 2대2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제노아가 또 최근 3연패기도 하고 홈에서 득점이 살짝 최근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탈이나 인테를 상대로 한 골 차면은 나름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3연패를 끊고 4연패는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제노아 승무 사이드로 보는 건데 피사가 원정에서 승리가 아마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가 좀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걸려서 승무 보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사스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순위도 더 높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더 좋긴 한데 최근 일단은 그 실점이 좀 꾸준했다. 사스올로가 아탈전 이후에 지금 6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파르마가 생각보다 쉽게 안 지더라고요. 그 원정에서도 보면은 뭐 볼로냐나 로마전도 한 골 차였고 그리고 얘네도 이제 한때 이제 물을 좀 많이 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승패로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사스올로도 홈에서 뭐 승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요게 이제 오늘 EPL하고 세리에 요게 이제 라리가가 아닌 세리에가 이제 그 승무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노아도 50%가 넘고 사스올로도 50%가 넘는데 다 무승부를 염두에 둬야 되고 뭐 자칫하다가는 뭐 패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5경기밖에 안 하거든요. 승무패는 14경기 중에 내일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틀리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론은 사스올로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배당이 비슷하죠. 제노아랑 이렇게 보고 브라이튼 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선으로 본다.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승무패에서 보면은 그 75%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승부식에서는 배당이 1점 지금 36 떨어져서 이런 건 갈 이유가 없다. 아무리 브라이튼이 홈에서 뭐 성적이 워낙 좋다고는 하지만 최근 6경기 승리가 없고 웨스트햄이나 이제 썬더랜드전은 결국 비겼거든요. 그러면 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최근에 한 10경기 연속인가 승리 없고 원정 성적이 더 안 좋긴 하지만 뭐 뉴캐슬, 브랜드포드, 웨스트햄 다 골을 넣었습니다. 예전 맨시티나 에스턴한테 질 때도 최근 본머스전도 비겼기 때문에 만에 하나 브라이튼이 최근처럼 그 예전보다 이제 홈에서 다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많은 골을 못 넣었을 때는 뭐 0대0 또는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승무패 변수를 노려보는 게 낫다. 이길 확률이 높아도. 그래서 브라이튼 승무 보고, 울버햄튼 웨스트햄은 웨스트햄 2프렘 봅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낮아서 추천드리진 않고, 원래는 패스하려 했거든요. 근데 뭐 굳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2프렘 뭐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프렘까지 보려 했으나 울버햄튼이 지난번 맨유하고 비기기도 했고, 웨스트햄도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오늘이 울버햄튼의 첫 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프렘 보지만 뭐 또 한번 상승세 타가지고 오히려 첫 승을 거둘 때 대승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무패 가능성 다 있다. 그러니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거든요. 저는 승무패에 아마 다 가지 않을까. 복식으로 추천드리진 않는다. 저도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2프렌을 집어 넣었다가 아예 빼버렸어요. 괜히 이제 울버햄튼이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뭐 2대0으로 이기면서 끝나면은 저 1.08에 대한 배당은 너무 메리트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냐면 세네갈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독 심하네요. 기침이. 아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약을 먹으면서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침이 계속 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사수나 빌바오.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거든요. 오사수나가. 그리고 공격 라인이 결장이 없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빌바오가 순위가 더 높긴 해요. 근데 득실은 오사수나가 좀 더 좋고, 오사수나가 나름 홈에서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5승 1무 2패.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원정의 빌바오 선적 갖고는 좀 빡세요. 그리고 뭐 결장도 거의 없습니다. 수비 쪽에 차출이랑 경고 누적. 그런 거 보면 빌바오도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 공격 라인은 크게 결장이 없는데,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오사수나 프렘 보는 게 맞지 않나. 홈이라서 아마 상성도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오사수나가. 그러면 오사수나 보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상성을 조금 헷갈렸네. 유리한 건 아니고 거의 반반인데, 최근엔 또 빌바오한테 연패 중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야구세. 그래도 프렘 봅니다. 비길 가능성 높다. 그리고 세네갈 수단은 이게 원래 이거였거든요.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세네갈 승 가고 뭐 마인도 갈까 했는데 요것도 수정을 할게요. 요것도 아까 요것도 원래 세네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네이션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패스하는 이유가, 이게 물론 이제 수단이 지난 뭐 부르키나파소나 알제리전에 2대0 뭐 3대0으로 지기도 했고, 그리고 세네갈 입장에서 보면은 멤버가 이제 뭐 니콜라 잭슨, 뭐 마네, 사르, 은디아에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수단하고 비교했을 땐. 그리고 지난번 베냉전도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결국 이게 어쨌든 조별 예선이 아니고 단판인 경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네갈이 유리해도
저는 단판 승부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리그와는 다르게. 그래서 세네갈 승에 마인을 받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질 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마인 배당도 빠지잖아요. 초반에 골만 세네갈이 일찍 넣으면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해요. 다만 계속 득점 없이 흘러가거나 뭐 퇴장이나 그런 변수가 생기면은 세네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모나코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무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순위는 리옹이 높은데, 리옹이 최근에 홈에서는 뭐 4연승도 하고 그랬는데, 그 원정을 보니까 리그 성적이 좋지 않아요. 원정 최근 5경기 3무 2패, 그리고 그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기도 하고 원정에서. 근데 이제 모나코는 결국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원정 3연패긴 하지만 홈에서 그 연패를 끊어낸 게 파리 상대로 이제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모나코도 홈이라서 모나코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국대 차출도 있고 뭐 퇴장에, 여기 공격 라인에 보면 뭐 미나미노 그리고 뭐 안수파티 다 부상이거든요.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 리옹이 훨씬 더 좋긴 한데, 리옹도 원정이 불안합니다. 오세르나 로리앙 상대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 보고 넘어갑시다. 자, 유벤 레체는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여요. 왜냐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유벤이 이제 뭐 밀란하고 6점 차지만 아직 뭐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점수차도 아니고, 그리고 레체는 득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원정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무패팀이잖아요. 아까 코모하고 나폴리하고 이제 유벤이 홈에서 무패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득실 관리도 괜찮고, 최근에 뭐 4연승 할 때 동안 로마한테 한 골밖에 안 주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레체가 지난번 홈에서 0대3으로 진 것도 있고, 최근 크레몬의 원정도 0대2로 졌기 때문에 오늘 유벤 승 가장 좋아 보이고, 마엔도 보고, 뭐 일반 승이 적다 하면은 뭐 마엔을 주력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다. 근데 항상 이제 우선시 되는 거는 일반 승이기 때문에 일반 승의 1마인 승, 저는 완전 고배당으로 2마인까지 봅니다. 물론 유벤이 뭐 마인을 했던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레체의 실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정에서 이제 마인으로 졌던 경기들이 여럿 있거든요. 뭐 아탈도 그렇고 AC 밀란 컵 대회도 그렇고 최근에 라치오 크레모네까지 해서 승 마인 그리고 2마인까지 보겠다. 자, 본머스 아스널 패스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 왜냐면 아스널이 좋은데 배당 대비 별로고, 이 본머스라는 팀도 홈에서 잘합니다. 성적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승점 거의 2배. 근데 이제 실점도 거의 3배 차이 나고 한데, 본머스가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어요. 4승 3무 1패. 그러기 때문에 공격 라인이 결장이 크게 없어서 뭐 아스날보다는 결장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어 보이나, 미드필더 쪽이. 아스날도 최근에 이제 한번 그 에스턴한테 진 적도 있고
홈에서도 에스턴, 뭐 브라이튼,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까지 꾸준하게 실점을 해서 홈에 본머스면 모른다. 물론 본머스가 최근 한 10경기 승리가 없긴 해요. 최근 5경기 중 4번을 비기긴 했는데 유독 이제 첼시 2번, 뭐 맨유, 번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홈에 본머스면 아무리 아스널이어도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정 아스널 가고 싶으면 뭐 핸디 쪽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어제 AC 밀란 느낌처럼. 그렇다고 본머스 2프레는 안 갈 겁니다. 왜냐? 그래도 유리한 건 아스널이니까. 그래서 그냥 패스합니다. 이거 아마 승부패도 포함 안 됐을 거예요. 엘체 비아레알. 자, 엘체 무패팀입니다. 홈에서 레알하고도 비겼죠. 그리고 최근에 지로나나 라요 상대로 다득점도 했고.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최근 컵 대회, 뭐 챔스, 리그까지 3연패 중이긴 한데 리그만 놓고 보면은 오랜만에 진 거예요. 6연승 하다가 진 거니까. 경기 수로는 8경기 만에. 그것도 상대가 바르샤였기 때문에 그동안 원정에서 다득점도 쭉 해왔었고 엘체도 물론 최근 2경기 연속 다득점하고 레알전까지 하면 3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이긴 한데 비아레알이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득점도 31에 실점도 15골이면 최소 실점인 것 같거든요. 얘네가 지금 AT보다도 적기 때문에 레알하고. 근데 이제 홈에서 5승 3무로 엘체가 무패다 보니 원정에서도 비아레알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비기는 그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면 비아레알이 지금 타존 뷰캐넌이 경고 누적, 토마스 파티 부상, 그리고 게이의 국대 차출, 수비에 퇴장 있고 공격에도 이제 국대 차출이 있지만 뭐 페페, 올루아세이, 미카우타제, 뭐 아요세 페레스, 모레노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 당연히 득점력은 엘체보다 좋다. 다만 엘체 최근 흐름이 엄청 좋기 때문에 무승부 보거나 아니다 난 승패 갈릴 것 같다 하시면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낫다. 엘체 프렘보단. 엘체가 처음으로 홈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승패 가시는 분들은 언오버 쪽으로 노리시고 전 그냥 무승부 보겠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들 추천을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이 기침이 계속 나올까봐 원래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그다음 니스하고 스트라스부르 패스합니다. 이 경기 갈 경기 아니에요. 왜냐면 둘 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잠시만요. 또 인터넷이 튕긴 줄 알았는데 자 니스가 최근에 이제 뭐 컵대회 잡긴 했지만 유로파 포함하면 9연패, 리그만 6연패, 득점도 많이 없고. 근데 뭐 스트라스도 컨퍼런스 성적은 좋긴 하지만 리그 최근 4경기 무승인데 원정 4연패. 뭐 파리 3대3 좋긴 했지만 원정에서 득점이 1득, 그 이후에 1득점 이상 못하고 있고 최근 2경기 이제 무득점. 원정 2경기도 무득점해서 요거는 갈 경기가 아니다. 패스해야 된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말리 튀니지도 좀 애매해서 패스합니다. 이게 튀니지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말리가 조별 예선에서 다 비겼거든요. 모로코랑도 비기고 해서 비길 가능성이 좀 커서 뭐 물을 노리든 그렇다고 언더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말리 프렌도 그렇고 해서
무승부 갈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아탈하고 AS 로마도 상성이 아탈이 좋습니다. AS 로마 상대로. 근데 로마가 이제 무가 없는 팀이에요. 그 보면은 얘네 성적을 보면은 11승 6패로 단 한 번도 비긴 적이 없어요. 인테르랑. 인테르도 12승 4패. 뭐 아탈이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인테르한테 지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겼잖아요. 근데 또 로마는 무가 없는 팀이다 보니 승패로 갈린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원정 로마보다는 홈의 아탈이 좀 더 괜찮긴 합니다.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홈에서 다득점도 좀 여러 번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아탈이 좋은데 뭔가 아탈에 승만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무가 없는 로마지만 이번에 아까 뭐 오늘 울버햄튼이 첫 승을 할 수 있듯이 처음으로 비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패배했던 경기들이 유벤, 칼리알리, AC 밀란 다 한 골 차였습니다. 한 골 차 때문에 다 이제 무승부가 안 된 거라서 처음으로 비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탈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스파뇰 바르샤. 자, 에스파뇰이 바르샤 상대로 지금 보면은 홈에서 몇 번 비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상성은 바르샤가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샤가 최근 7연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좀 실점도 조금 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에스파뇰이 지금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5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랭킹이 5위입니다. 괜히 높은 게 아니에요. 바르샤보다 실점이 더 적긴 합니다. 득점이 이제 2배 이상 차이 나서 그렇지 실점은 바르샤보다 적고 홈에서 6승 1무 2패로 성적이 꽤 좋아요. 바르샤 원정도 6승 1무 2패 똑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르샤 쪽이 거의 결장이 없다 보니 뭐 예전에는 뭐 레시포드 아니면 레시포드는 거의 나온 것 같고 야말 아니면 다니올모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몇 명씩 못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피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공격 라인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르샤 일반 승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마엔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에스파뇰이 뭐 예전에 비아레알한테 0대2로 진 적이 있긴 하지만 요새 흐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바르샤도 원정에서 이제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점했던 경기들이 많아서 마에는 잘 모르겠고 일반승은 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들 뭐 마이크를 껐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릴 스타드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릴하고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릴이 좀 더 좋긴 해요. 승점이라든가 득실도 그렇고 특히 홈의 릴 성적. 근데 스타드랭도 보면은 패배가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물론 홈보다는 원정이 승점이나 뭐 득실도 좀 많이 좀 못 미치긴 하지만 릴이 지금 국대 차출도 뭐 수비 쪽에도 미드필더 쪽에도 공격에도 있고 뭐 부상들도 있고 그거에 반해 스타드랭은 부상은 따로 없고 차출만 있다 보니 차출 비중도 높진 않거든요. 물론 릴도 뭐 미드필더는 그렇게 높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부상이랑 뭐 출전 정지 포함하면 그래도 스타드랭이 좋다. 다만 릴이 유리하긴 하지만 쉽게 못 가는 이유가 리그에서 4연승, 홈에서 5경기 무패, 홈에서도 4연승, 뭐 최근에 뭐 마르세유도 잡고 특히 뭐 다득점 할 때도 있고 실점이 전체적으로 적긴 한데 지난번 오세로 원정 2명 퇴장도 그렇고
스타드렌이 최근에 홈에서 워낙 잘하고 있긴 해요. 4연승으로. 최근에 파리한테 0대5로 진 거 빼고는 괜찮거든요. 특히 원정에서 그 2번밖에 안 졌다고 했잖아요. 그 로리앙한테도 퇴장 때문에 진 거고, 파리는 어찌됐든 뭐 원정이라 좀 빡센 것도 있는데 퇴장까지 겹쳐서 그 외의 경기들 보면 다 2대2로 비기거나 아니면 뭐 1대0으로 이기거나 이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스타드렌도 뭔가 릴 상대로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릴이 또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1.7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 대비 릴승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이게 텀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리그가 열렸던 게 아니고 12월 중순에 리그가 끝나고 뭐 컵대회까지 하면 12월 20 거의 한 2주? 2주 정도 뒤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갈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걸려서 요 마지막 경기도 릴 승무 보지만 확실히 갈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인 결론을 하자면 이게 아까 계속 기침 때문에 이제 계속 흐름이 좀 끊겼는데 갈 경기들이 좀 있지만 요 승무 보는 경기 셀타비고 제노아 사스올로 브라이튼 아니면 뭐 릴 아탈란타 그리고 뭐 아스널도 그렇고 이런 경기들을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선택이냐면 무승부를 갈지 변수를 노려서 아니면 홈팀이 좀 더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면 승가기에는 배당이 좀 별로다 하시면 핸디 쪽, 뭐 핸디 물을 노리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다 애매해요. 제노아도 그렇고 뭐 사스올로도 그렇고 브라이트는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이기도 하고 물론 제노아나 사스올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런 데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지만 갈만한 경기는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릴 건 다 버리고 남는 경기들로 한해서 조합을 가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 30경기가 넘기 때문에 뭐 다폴더 혹은 뭐 언오버라든가 뭐 마엔이 됐든 프렌이 됐든 좀 더 노릴 수 있는 건 내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경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AC 밀란 뭐 핸디물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조금 더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일까지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더라고요. 이게 안 할 때는 안 하는데 말을 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기침을 많이 안 해서 좋아졌나 싶었는데 말을 하니까 또 기침이 심해지네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오늘처럼 미리 분석을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방송은 안 할 거예요. 일단 다시 보기는 끊어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랑 유튜브 올리면 유튜브 보시고 뭐 오셔가지고 후원하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면 뭐 쪽지나 채팅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